코로나19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역학적 추론을 드리기 위해 짤막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매일 유럽과 미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과거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3월 20일 춘분 정도 되면 안정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올해가 지금 경자년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의 이론에 의하면 자가 사천에서 한 추분까지 진토라는 것은 태양 안수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퍼지는 거거든요. 자,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느냐면 황제내경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소문의 오운육기 판단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황제내경이 쓰여졌던 시기는 대략 전국시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후와 날씨 그리고 전염병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미생물 의료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은 오운육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한 기후와 날씨 그리고 전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예측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황제내경에서 말한 2019년도 육기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작년 소설에서 대한사이는 인신소양상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따뜻한 겨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겨울 소설에서 대한까지 매우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영서지역으로는 대한 전까지 눈 한 번 내리지 않았던 매우 따뜻한 겨울이었음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라 좋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에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겨울이 따뜻하면 다음해에는 항상 흉흉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추위는 한 해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밤에 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것과 비슷한데 겨울이 따뜻해져 버렸으니 세균이 죽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피로가 안 풀리고 엄청 피곤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2020년 경자년 육기도입니다. 대한 1월 20일을 지나면서 경자년의 육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목의 기운과 태양한 기운이 만나 크게 확장되면서 세균이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곳 대한과 춘분 사이 지점 진토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오행적으로는 토에 해당하니까 토의 기운을 가진 중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깝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까운 나라부터 확산이 되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곳이 먼저 전염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2월부터 2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3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처와 공무원, 의료인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그 결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운기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상황인 이란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으로 선방하고 있고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동양인보단 서양인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보단 고령자에게 피해가 더 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의 진원지가 동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봄이면서 잔연이기 때문에 스생목을 받고 있어 목의 기운을 가진 동양인과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은 오행적으로 가을 기운인 금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운이 사해거름 풍목, 좌우소운 군화, 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서양인이나 서양에선 이 병이 감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의 강한 기세로 인하여 기운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바이러스는 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확산될 것이지만 유독 유럽과 미국 또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목극금, 화극금 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년이나 노년층도 금수이기 때문에 취약하고 폐질환이나 신장, 당뇨, 혈액질환 등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저지되었고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럽과 북미, 러시아와 같은 나라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전 세계 치사율이 4%를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0.9%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강한 것이고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516기 응급런처 근거를 보면 세계적인 대유행은 여름의 끝자락 돼서 7월 20일 되어서야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이겠네요. 다시 말해 1월 20일 정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대략 6개월 동안 온 지구를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위기에 강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잘 해낼 것입니다. 특히 가장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순수하고 착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민족을 넘어서 전 지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어려움에 대처한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마비되어서 걱정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역사의 흐름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